자, 계속 314페이지 가시면 주택조합, 사업주체 이어지죠. 자, 주택조합은 왕별표 5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택조합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주택조합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택조합 이렇게 나왔는데 주택조합은 여러분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5개 이렇게 별표 5개 하시고, 자, 일단 100% 맞춰야 됩니다. 사업주체 중에서 민간이죠. 민간 사업주체인데,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이제 공공이랑 민간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주택법은 주로 민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조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자 이제 주택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첫 번째 목적이죠. 마련하거나, 또는 우리는 주택 마련 목적 없다. 자, 나는 집이 있다. 이 집을 리모델링만 해야 되겠다 라고 설립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만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이에요. 주택조합입니다. 첫 번째 주택 마련, 두 번째는 리모델링, 이렇게 됩니다. 목적이. 자, 그래서 일단 종류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설립하는 조합도 있고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도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쭉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있냐면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 두 번째는 직장이 있죠.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세 번째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예요, 종류가. 일단 종류부터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세 개. 자, 일단 여기서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는 목적이고요. 리모델링은 주택 마련 목적은 없고 내 집을 리모델링만 하겠다라고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 조합의 종류가 3개 나오는데, 여기서 그럼 지역과 직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주민이 모이는 거죠. 주민, 구성원이. 자,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자, 내 집 마련 좀 하겠습니다 라고 설립을 하게 되면 이름이 지역주택조합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이름이요. 자, 지역주택조합 기억하셔야 돼요. 중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직장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직장주택조합은 뭐예요? 그러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근로자가. 그래서 자, 그 근로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로자들이 모여서 우리 내 집 마련합시다 라고 설립하면 직장주택조합이 됩니다. 구성이 다르죠. 구성원이. 목적은 동일한데 구성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리모델링은 뭐예요? 내 집 마련 목적은 없죠. 일단 내 집 마련 목적은 없어요. 내가 집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10년 15년 지났습니다. 리모델링 하겠다 라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모이는 거예요. 소유자. 여기는 자, 완벽하게 구성의 차이가 있죠. 구성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주민이 모여서 주택 마련 목적을 설립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에 근로자가 모여서 주택 마련을 설립하면 직장주택조합이 되죠. 자, 이때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모여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라고 설립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 자, 2번 내려가면 설립 절차가 나옵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3개를 설립할 때 조합은 전부 다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자, 우리가 주택조합 그러면 이제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자, 인가권자가 몇 명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5명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호수구청장. 근데 잘 들으세요. 한 번만 써. 이거를 한 번만 딱 5명 쓰고 가로안에 보시면 이하. 그 다음부터는 3명으로 쓰겠다. 그래서 3명. 자,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다 이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입니다. 거기는 기초가 없죠. 시군구가 없잖아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단 말이에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치도사가 다 한다 라고 하면 당연하게 써놓고, 자, 그럼 여기 당연히 여기 자치시장도 들어가고 자치도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의사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3명만 쓰겠다. 앞으로 법조문에 뭘 다 쓰냐.
그럼 이 5명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하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3명으로 써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명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장호수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념 속에는 자치시도 포함되어 있고 자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너무 길게 쓰는 걸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번만 쓸게요. 한 번만 쓰면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호수구청장 가로 안에 보면은 이하 시장호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기 있는 자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인가 받으면 됩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자, 오른쪽 가서 자, 인가 요건이에요. 자, 이번에 발표하시고 나올 때 됐네요. 자, 우리가 지역과 직장인만 들어가요. 자, 제목의 밑줄. 자,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상관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역과 직장은 뭐예요? 설립이 주택 마련이죠.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럼 내 집 마련하려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주택을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어느 땅에다 짓겠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가 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인데 자, 박스 안에 있는 기역과 니은의 동시충족입니다. AND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역은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은.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자, 땅, 토지에 대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와야 됩니다. 80 이상. 80% 이상 사용권은 사용권은 확보할 것 맞아요.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소유권도 확보해야 돼요. 15% 이상. 그 대지의 15% 이상. 15% 이상. 자, 소유권 확보할 것 맞아요. 소유권 확보할 것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자, 소유권을 확보해 오면 인가를 내주겠다. 이게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근데 이 요건은 여러분들 자, 모든 조합이 안 들어가요.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 그 리모델링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X, 포함시키면 X.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어때요? 내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집 갖고 있어요. 내 집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3번이 필요하죠. 3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가 요건이 리모델링은 결의서가 있습니다. 결의서, 동의서, 결의서. 여기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의 결의에 자, 결의서에다 도장을 땅 찍어주면 그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자, 동의서에다 도장을 찍어주면 그때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시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자,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호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가면 박스 안에 나와요. 자, 그 결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기업번 중심으로 보세요. 두 가지 형태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기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게 기역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아파트 단지면 우리가 가보세요.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쭉 동별 한 개 동씩 이렇게 있죠, 아파트가. 그러면 자, 일단 전체에 대한 결의 요건이 필요하고 동에 대한 결의 요건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기업번에 가면 자, 주택단지 전체의 동그라미 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대요. 전체. 자, 그때 결의 요건인데 자, 전체 구분서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밑줄. 숫자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뭐 이해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전체에 대한 결의 요건 얼마예요? 그러면 대답하고 오시면 돼. 단순히 숫자로 물어보니까 3분의 2 이상.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뭘 요구한다를 제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따로 외워놓으시면 되지. 자, 그리고 동별 전체고요. 전체 3분의 2 이상 그리고 결의서가 필요하고 동별은 과반수. 과반수. 자, 우리가 순서가 좀 약간 법조문에서 동별로 먼저 안 쓰고 전체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별을 씁니다. 그렇게 씁니다, 그냥. 자,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차피 동별은 과반수고요. 한 개 동씩 받아야 될 결의 요건이 과반수. 동별이라는 얘기는 이 동별 다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전체. 자,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전체 이제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전체는 3분의 2 이상. 자, 그럼 요 결의서를 갖고 오면 인가 내주겠다. 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결의 요건이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동별을 물어봐요. 니은번처럼 한 개 동만도 할 수 있거든요. 자, 한 개 동만 한대. 요 동만. 다른 거 안 하고. 그럼 동만 한대.
그럼 결의 요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앞에 있는 숫자를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 결의서가 필요하다.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전체에 대한 결의 요건이 기억. 자, 그다음에 동에 대한 결의 요건이 니은에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은 뭐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5번에 별표하세요. 원래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거든요.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신고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별표하셔야 됩니다. 신고하는 경우는 요 경우만 들어가요. 직장주택조합만 들어가요. 자, 직장주택조합이 설립하는데 목적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겠대요. 국민주택. 자, 두 개 체크해야죠. 자, 국민주택 체크하고 직장주택조합. 다시 말하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목적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대요. 그럴 때는 인가 나옴 X입니다. 그때는 완화시켜서 신고합니다. 여기다 별표하세요. 이 신고를 인가로 바꾸면 X입니다. 이건 일종의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문에 줘요. 줍니다. 뭐 외워서 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무슨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X. 인가 받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거예요. 정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장호수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됐고, 내려가서 6번 가면 주택 우선 공급 나오는데 주택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럼 주택을 건설했어요. 조합이. 자, 그리고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대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은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아유, 안 되죠. 리모델링이 왜 해당돼요? 여러분, 리모델링은 내 집이 있어요. 자, 우선 공급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론에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고 써 있죠. 그래서 보시면 주택조합은 결국은 리모델링 빠이면 몇 개 남죠? 2개만 들어가죠. 자, 내 집 마련 주택 마련 목적으로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해당 사항이 있죠. 구성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면 자, 그 구성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직장주택조합도 내 집 마련 목적이 있으니까 자, 우선 공급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고요.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내려가서 자, 3번에 가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과연 몇 명 이상 모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밑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요, 주택을 건설한다는 얘기거든요. 리모델링은 해당되지 않죠. 지역과 직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을 건설한대요. 여기 있잖아, 주택 마련. 건설해서 마련한다. 그럼 결론은 지역과 직장은 주택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2000세대 짓는다. 건설 예정 세대가 2000세대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몇 명 이상 돼야 되느냐? 일단 반 이상, 50% 이상 건설 예정 세대가 자 2000세대면 거기에 1000세대 이상은 조합원으로 일단 구성을 해야 돼요. 자,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되고 조합원으로 채워야 되고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숫자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50% 이상의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이 일단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되고요.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20명 이상.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조항과 관련이 없는 게 무슨 조합이죠? 리모델링은 해당 사항이 없죠. 주택 건설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이 규정은
리모델링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이 조항은 지역과 직장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2번 가면 조합원 작용이 나오는데 지역과 직장은 묶으세요 여러분들. 지역과 직장은 왜냐면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럼 누가 조합원이 돼야 될까요? 일단 여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민이 모여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직장은 근로자가 모이는데 어떤 주민이 모여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주민 중에서 주민 중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모여야 되겠죠. 내 집 마련 목적이니까 무주택 세대죠.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이 있어도 모일 수 있습니다.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한 채. 딱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요. 요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자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집이 아예 없는 사람 당연히 조합원 될 수 있죠. 그리고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을 몇 채?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 될 수 있다. 이게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 조항은요 직장도 동일해요. 다를 이유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A번 볼까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 요건이죠. 자격 요건이죠. 조합설의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슬러시 무주택 세대죠. 될 수 있고 자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자 될 수 있고 또 하나 주민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일 것 밑줄. 조합설의 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 주택조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밑줄 1년에 반 이상을 거주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두 개만 하시면 돼요. C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자 일단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또는 주거적인 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나 어제 이사 왔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6개월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내려가시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도 A번은 똑같아요. 왜? 지역도 어때요? 내 집 마련 목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격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었죠 아까. 이럴 때만 특례가 적용돼요. 이때 자 만약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했다 라고 할 때는 신고했죠 아까. 그럴 때는 무주택자만 될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 한한다 라는 거죠. 무주택자 집이 없는 사람들. 자 무주택자만 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해요.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직장주택조합은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A번입니다. 자 그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죠. 조합설의 인가 신청일로부터 자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슬러시 동일합니다. 직장이랑. 또 하나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일 것. 그렇죠. 이건 동일합니다. 지역과 직장이 다를 이유가 없죠. 다만 거기부터 형광색 밑줄.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죠.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아까 신고했죠. 그럴 땐 무주택자에 하나입니다. 자 형광색 비추고세요. 그 지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C번 의미 없고 참고하시고 B번 가면 B번 같은 경우는 같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C번은 뭐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자 이에 비해서 전혀 성격이 다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은 자 여기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여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근데 이제 복리시설 같은 경우를 같이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상가 건물 같은 거. 그러면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중요한 건 집 없는 사람이 남의 집을 리모델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A번, B번, C번 지금 설명드린 게 다 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부터 해서
복리세 소유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4번 가볼게요. 자,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인데 두 가지만 들어가요. 여기도. 자, 밑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밑줄.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가지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얘네 두 개는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자, 모집하고 나서 조합서를 인가받았습니다. 인가받고 나서 교체할 수 없다는 얘기지. 신규 가입도 안 돼요. 그래서 자, 교체 금지.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교체할 수 없다.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신규 가입도 금지입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원칙을 잡아놓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조합원이 사망했다.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충원해야지. 그죠? 그래서 예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밑줄.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예요.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신규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 모집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시장호수구청장한테. 그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 동그라미. 자, 충원 가능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1, 2, 3, 4, 5라고 해서 박스가 보일 겁니다. 그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충원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두 가지 해도 답 다 나와요. 사망. 1번 사망. 거기 1번이죠. 자, 사망이면 불가피한 사유 맞죠? 누구나 봐도 이건 충원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조합원이 사망했다. 충원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어서 잘 안 내고요. 자, 3번 밑줄.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여러분 조합원 가입한 다음에 탈퇴할 수 있거든요. 탈퇴했는데 뭐라고 쓰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돼버렸대. 여기 있네. 자, 지역과 직장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한 명이 탈퇴했어요. 쏙 빠져나갔어. 나 안 해요.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50 미만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럼 50 이상을 충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요거예요. 50 미만 됐을 때 요거 나오면 요거 요 내용만 외워도 문제는 다 풀어요. 50 미만 됐다. 뭐 탈퇴가 되건 자격상실이 되건 50% 미만 됐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충원할 수 있죠. 그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50% 미만 된 경우가 5번에도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돼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아, 그럼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국 결론은 3번이랑 5번은 결론 원인만 다를 뿐 결론은 동일한 겁니다. 뭐 탈퇴해서 50 미만이 되건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면서 50 미만이 되건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은 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좀 참고만 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요 숫자를 갖고 냈죠. 자, 우리가 탈퇴로 인해서 60이 됐대. 60. 아, 60이 되면 충원 못하죠. 50 미만이 되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탈퇴로 인해서 40이 됐대. 40. 그럼 50 미만 된 거잖아요. 그때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100% 다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5번에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우리가 따로 보고요. 지역과 직장은 어차피 주택건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얘네 두 개는 지역과 직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죠? 조합을 먼저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 설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럼 인가 받은 다음에 자, 아파트를 1000세대 짓겠습니다. 2000세대 짓겠습니다. 라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다시 몇 년? 2년. 숫자 외우세요. 2년. 자, 2년 이내에 뭐 하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숫자 중요해요. 중요 숫자에 들어가요. 주택보험 숫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은 팩트. 그냥 외우는 거야. 단순 암기. 자,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조합 아주 최대한 단순하게 기초과정에 맞게 강의를 좀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금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금? 자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금도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자, 일단 자금을 하나만 하세요. 사채, 주택상환사채, 채권이죠. 자, 그래서 이름이 자, 요거예요.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자, 주택상환사채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거 나오면 100%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맞추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처음이라 내용이 좀 어렵고 뭐 채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다 보면 금방 또 정리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계속 그런가 보다 그러네 하다가 자 기초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또 하죠.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네 하면서 일단 이름을 이건 별표 하나 두 개만 할게요.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채권도 여러분들 우리가 출제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뭐 내년에 또 나올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의는 할 거예요. 자 여기 별표가 들어가 있는 건 다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최대한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그냥 패스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택상한세가 뭐냐 이런 얘기죠. 뭐냐 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이름만 가지고 볼까요. 이름 뭘로 돌려주는 주택으로 상환 돌려주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주택을 건설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증서 그 증서를 주택상환 사채라 그래요 우리가. 그럼 주택으로 돌려줄 테니까 돈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자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거야. 사업주체가 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거죠. 근데 사업주체가 아까 몇 명 있었죠? 2명. 크게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었는데 다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에서 1명, 민간에서 1명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공공이 누구죠? 대답 나오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공사. 자 발행할 수 있어요. 자 민간은 누구죠? 등록사업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들 다 등록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딱 나와요. 그냥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래서 딱 2명이에요. 2명. 많지도 않아 2명. 이 2명이 발행권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거 먼저 출발 잘하세요. 발행권자부터 알아야죠 우리가. 발행권자 모르면 의미가 없지. 자 첫 번째 누가 발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할 수 있다. 또 한 명 누구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요 2명이 발행권자가 됩니다. 발행권자.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죠. 보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보증 안 받아요. 지급보증 받는 거 아니에요 공공은. 자 그럼 등록사업자는 민간사업주체니까 보증 받아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보증 지급보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만 들어가죠. 공공은 안 들어가죠. 그 얘기고 1번이.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2번 승인권자. 자 승인권자 그러면 이건 이제 발행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발행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건 주택이잖아요. 주택 여러분들. 그럼 주택정책을 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고 자 내려가서 발행 방법 가면은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저기 앞에서 꽤 오래됐죠.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에서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토지로 돌려준다. 뭐 주택으로 돌려준다. 현물로 돌릴 때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으로 돌려주는 현물 상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름 적어서 상환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기명증권. 그래서 자 주택 상환 자체도 기명증권이 맞지요. 기명증권 맞습니다. 자 기명증권인데 이거는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권에. 자 홍길동한테 돌려줍니다. 자 갑돌이한테 돌려줍니다. 을승이한테 돌려줍니다. 자 김이상희한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 돼. 양도 금지야 이건.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택상환사채를 공부를 하실 때는 기명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 중도해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내려가서 상환기간 나오죠. 상환기간. 상환은 돌려주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택 3한 읽을 때 상환으로 읽지 말고 주택 3한 이렇게 읽어. 우리끼리. 그래서 3 다 나오죠. 3년 이내예요. 기간이. 그 3년 이내로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3년 이내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년 이내로 합니다.
할 수 있죠? 3년 이내. 주택 3한 1년 내내 3한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3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내려가서 양도. 요거 지금 말씀드렸죠. 자, 주택 상한 자체는 양도하거나 중도해 갈 수 없다 했던 거랍니다. 물론 예정도 있습니다만 원칙을 잡으세요. 자, 뭐 해외 이주다 전원이 뭐 그럴 땐 양도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양도가 가능한 사유는 국토교통부령에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원칙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얘기 없이 물어오면 자, 오늘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 동그라미. 중도해 갈 수 없다. 물론 예정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정리하시고 다음 자 넘겨서 자, 효력 여기다 별표하세요. 효력 많이 나와요. 자, 문제는 누굴까요? 자, 여러분 문제는 누굴까요? 이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가 자,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하고 나서 말소가 된 거예요. 말소가 됐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게 제가. 자, 발행한 후에 말소될 수 있거든 우리가. 말소될 수 있어요. 말소됐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자, 제가 여기 힌트. 여러분 등록사업자는 보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유효죠. 지급보증 받았기 때문에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밑줄짝. 유효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 일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절대 안 까먹습니다.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퍼펙트하게 정리하셔야죠. 효력 상실된다.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주택상환세 마무리하시고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하고 답 찾으시면 돼 가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가면 주택건설 사업 시행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사업 시행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단 주택건설 들어간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또는 대지를 조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에다 별표하세요. 사업계획 승인.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겠지.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어를 좀 먼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 나오면 이것도 별표를 일단 먼저 치고 별표 4개. 매년 나오긴 하는데 5개 할까? 5개? 5개 하지 뭐. 자,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사업체가. 또는 대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미리 받은 다음에 아파트도 짓고 주택도 짓고 대지도 조성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주택 건설하려면 미리 받는 절차예요. 자, 다시 말하면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어떻게 배웠죠? 갑돌이가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한대요. 그럴 때 건축법이 적용되면 건축허가 받으라고 배웠죠. 허가 받은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법이 적용되면 똑같이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뭐. 건축법 적용받으면 건축허가 받는 거고 주택법 적용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6글자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중요했듯이 주택법도 사업계획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여기서 주택법이 적용받으려면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먼저 보셔야 되죠. 사업주체가 여기다 주택 짓겠습니다. 그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주택이 몇 개 있었죠? 아까 2개 있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한꺼번에 짓는 거죠. 그때 30호 이상 건설할 때 단독주택. 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물론 예정도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이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박스 안에 있네요. 이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밑줄 그면서 확인. 건설하겠대요. A라고 하는 사업체가 여기 한꺼번에 이 대지 위에다가 단독주택 30개 이상 짓겠습니다. 30호라는 용어 쓰죠. 단독주택은. 그럴 때 이거 받으라는 얘기죠. 사업계획 승인. 또 아파트를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하겠대.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자, 대지를 1만 제곱미터에서 조성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 기준만 잡으세요. 이건 한꺼번에 짓는 규모예요. 한꺼번에 짓는 규모. 이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그러죠. 그럼 이거를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잡아 놓으시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밑에 내려가서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이 승인권자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승인권자는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쳐놓고 밑으로 2번 내려가는 건데 자 승인권자는 대지를 조성한 면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는데요. 기억번이랑 니은번이 나올 겁니다. 기억번, 니은.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번 보면 주택건설 사업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간단히 말하면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대지를 조성한 면적이 10만 이상이래요. 자, 두 번째. 그럼 10만 이상이 있으면 10만 미만도 있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니은번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장들한테 가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10만 이상이면 되게 많이 써놨어요,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자치도의사. 자, 그걸 줄여서 시도의사라고 하시면 돼요. 시도의사. 또 하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장.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옆에다 쓰셔도 됩니다. 자, 기업번 옆에 여유공간 있으니까 이렇게 쓰세요. 여기 시도지사 이렇게 쓰시고 대도시장으로 쓰시면 돼요. 대지를 조성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10만 미만이면 6명이라고 할게요. 제가 6명. 그럼 6명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호수 6명입니다. 자,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간단히 확인하시는데 여기는 자 누가 없냐면 구청장이 없어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구청장 X,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있어요. 구청장, 지자체장 중에서는 구청장이 없죠. 보시면 자,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요. 10만 미만이면 써볼게요, 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호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는 없어요. 구청장은 없죠. 또 하나, 만약에 사업 주체가 보세요. 사업 주체가 위에 있는데 국가래요, 국가. 국가 그 위에 있어요. 박스 위에. 박스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국가하고 한국토지택공사 찾으세요. 한국토지택공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느낌이 중요한데 지금 사업체가 국가래요. 토지택공사입니다. 2명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여기는 2명은 중앙에 있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명만 특례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토지택공사도 아닌 자는 여기는 지자체장들한테 가는데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한테 가는 거고 10만 미만일 때는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호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규모랑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간단히 확인을 하셔야죠. 우리가 특히 본시험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 토지택공사를 가장 많이 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가장 많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국장한테 간다. 이 2명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국가 나오면 이건 안 틀려요. 여러분들 국장한테 가는 거 맞고 토지택공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장 가서. 그러면 분명히 이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중앙에 있으니까 국장. 이렇게 100%. 그러니까 토지택공사가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뭐 서울특별시에서 하건 광역시에서 하건 어디든 상관없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여기서 논점입니다. 됐고요. 자, 오른쪽 가서 3번 갑니다. 3번에 가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소유권 확보하래요. 아니 다른 사람의 땅에다 막 지으면 안 되니까.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여기다 주택을 30개 이상 건설하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부터 확보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건 누구나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된다. 더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라. 승인 내줄 테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박스 안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면 소유권,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번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밑줄,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의 80% 이상 밑줄. 자,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매도 청구에 밑줄 끊어야지.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업번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럼 여기 주택건설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지역이 있는데 요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래요, 지금? 자, 밑줄 걷잖아요.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기가 어디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대상.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잖아요. 대상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의미하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요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A라고 하는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 하겠대요. 그럴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요.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대지에 대해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좀 완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확보하고 나머지 사용할 수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으면 매도 청구권을 준다는 얘기죠. 사업 주체한테.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매도 청구 뒤에서 다시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럼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간에서.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승인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체가.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겠죠. 그 대지의 소유자에게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청구가 나오는 거야. 매도 청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도 청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쉬워요. 그냥 읽어드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니은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사용권을 전부 확보한 상태죠. 사용권을 전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 사용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지어도 주택건설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정을 두는 겁니다.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귿번 가면 국가 지하철 토요특공사 지방원소의 밑줄 공공이잖아. 공공을 믿으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경우에는 뭘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역번은 매도 청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매도 청구할 때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인데, 자, 사업 여기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60일 동그라미. 잘 나오는 숫자. 자,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사업체에게 통보해 동그라미. 알려줘야 됩니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60일이라는 뜻이죠. 60일 이내는 승인 여부를 통보해서 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인했으면 고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5번의 고시는 제목만 위쪽으로 넣으시면 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뭘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주택을 30개 이상 지어도 좋다. 대지를 1만 제곱미터는 조성해도 좋다. 라고 승인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가야 되겠죠. 착수입니다. 착수. 착공. 뭐 착공이나 착수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일단 기간이 있다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이 착공기간. 착공. 자, 공사 시작해야 된다. 자, 공사 시작해야 된다. 요 기간이 5년이에요. 외우세요. 5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지에 대한 분쟁 같은 걸로 소송을 진행 중이래. 그러면 연장시켜줘요. 분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요거 여러분 참고로 착공 기간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그 연장 기간이 시험에 답으로 3번 나왔어. 최근에. 요거 1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단순하게 바꿔서 정답으로 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면 100% 풀 수 있잖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거기 하나씩 천천히 가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의 형광색 밑줄 연장할 수 있다. 밑줄자.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기업번은 지금 설명드린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은번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공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나눠서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109, 209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109, 209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공구별로 한다는 얘기는 나눠서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109, 209 나눠서 하는 거죠. 109 먼저 하고 공사 끝나면 209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착수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9는요 그냥 그대로 5년입니다. 착수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니까 109. 뭐 다를 이유가 없죠. 자, 5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109 끝났어요. 공사에서. 그럼 이제 두 번째는 209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착공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 209는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두 개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A번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가 109예요. 거기는 5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야 되고, 자, B번에 가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공구 웨이 공구가 209죠. 그거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9는 이해되시죠? 109. 109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109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착공 기간 붙이면 되고, 그럼 209가 왜 다르냐? 209가 왜 2년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209니까 2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자, 209니까 2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209니까 2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까먹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착공신고라고 하는 게 나오네. 밑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 따로따로 해야지. 우리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자, 신고하는 겁니다. 착공신고는 다 하는 거죠. 자, 넘기시고요. 다음 장. 자, 3번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볼게요. 자, 이왕 하는 거 다 해야 되겠네 우리가. 자,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예요. 자, 취소라는 단어에 형광색 비치고 놓고 주택법에서 취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할 수 있다로 무조건 끝나야 돼. 하얀 단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의 형광색 밑줄. 자, 이거를 하얀 단어로 바꾸면 X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죠. 공사 안 했을 때, 5년 이내에 공사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착공 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대요. 5년 이내에 공사하지 않았대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을 이 승인이라고 하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자, 사업체가 착공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자, 가로 안에 보면은 착공 의무 옆에 보면 니은의 B는 제외한다. 그 니은의 B 밑줄어 놓으시고 209라고 써놔요. 209. 209는 제외한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09는요 취소 못해요. 왜? 109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109가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209를 취소를 합니까? 자, 그래서 취소해가 아닙니다. 자, 그럼 109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09만 따로 취소는 못하죠. 그래서 209는 취소해가 아니다 라고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체가 경매국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경매국매로. 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그때도 취소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더 심하네요. 부도났대, 파산, 그 공사활료가 불가능하대.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는 2, 3번은 쉬워요.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든가
부도 파산으로 인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매도 청구가 나오는데 매도 청구 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매도 청구는 팔고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연결되니까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나왔습니다. 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었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한대요. A라는 사업체가. 그럴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 사용권을 80 이상만 확보하면 돼요. 그럼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따라올 수 있죠. 방금 전에 한 거니까.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지금 사용권을 전부 확보한 게 아니라 80 이상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소유자한테, 이 대지의 소유자한테 사업체가 이 대지 팔고 나가세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좀 전에 설명드린 매도 청구예요. 매도 청구. 그 매도 청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나온다는 얘기는 부가적인 설명,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부터는 뭐라고 나올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나오잖아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체크. 건축물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지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포함해요. 포함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은 시가, 형광색 밑줄.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매도 청구 가격은 공식으로 만드세요. 시가에 따라 매도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시가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은 협의해야 돼. 의무적으로. 당연하죠. 소유자의 소유권을 자,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의무 기간이 협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협의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자, 협의까지 했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때 매도 청구권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땅 여기 세 개가 논점이에요.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형광색 밑줄. 일단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만이 아니라 건축물 포함, 그 형광색 밑줄.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시가가 나오죠. 시가에 따라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간이 있다는 것이. 의무기간.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 자, 박스 안에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있거든요.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게 매도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최소 사용권을 확보한 비율이 얼마예요? 80 이상 확보했죠. 그래서 8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자, 80 이상 확보해요라고 했더니 자, 이 사업체가 95 이상 확보했대. 95 이상. 그 기억번에 있죠. 이상 확보한 경우 케이스 하나 잡고 두 번째 95 미만 확보한 경우가 니은번이죠. 두 번째 내용이죠. 미만 확보한 경우. 그러면 95% 이상 확보했대요. 그러면 5% 정도만 확보 못했으니까 이때는 모든 소유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 5%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95 미만 확보했다. 사용권을 확보한 비율이. 그러면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럴 때는 한 명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10년 이전부터 자, 소유권을 확보해서 계속 보유한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못 합니다. 이 사람을 제외한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확보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한테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95 이상 확보한 경우 하나, 또 하나 95 미만 확보한 경우 두 개. 나눠서 보셔야 돼. 95 이상, 95 미만. 그래서 95 이상 확보했다면 모든 소유자. 자, 95 미만 확보했다면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 있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내용을 한번 교재로 통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기억번. 자,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자, 모든 소유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니은번은 뭐라고 써있죠? 기억 외의 경우라는 얘기는 95 미만 확보한 경우를 말하죠.
자, 그럴 때는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 구역 결정고시를 밑줄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구 단위 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비율이 사용권을 확보한 비율이 95% 미만일 때 그렇습니다. 하나 더요. 2번. 리모델링 주택자의 매도 청구인데요. 자, 리모델링 잘 됐네요. 여기 아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 아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결의서가 필요했어요. 그때 자, 전체를 합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라고 할 땐 전체 3분의 2 이상 동별 과반수 결의가 필요했고 한 개 동만합니다. 그럼 동별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했죠. 여기서 도장 안 찍은 사람, 찬성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자, 밑줄.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두 번째 줄에 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했던 거라면 없다로 나면 틀려요.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매도 청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2번은 밑에 구민택 규모 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인데 그건 참고만 하시고 잠깐 쉬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3번의 주택 건설 촉진 대책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